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봐요. 간밤 뉴욕 증시가 주요 지수들이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가 하면 오늘 코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미증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뤄왔던 또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서명을 하면서 3대 지수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통상 배당 낙일에는 좀 다소 조정이 나왔던 장세, 또 지지부진했던 장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대거 출회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도 물량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근데 오늘 배당락을 기점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분들은 좀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2조 이상의 지금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면서 시장을 아주 강하게 견인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가장 강하게 견인하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 종목들의 웬만한 종목들이 다 조정이 나왔어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시장은 상승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시장 왜곡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오늘 아주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면서 수급이 좀 분산되긴 했지만요. 1,200개 이상 되는 종목 중에서 1,000개 가까운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또 기분 좋게 시장이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분산됐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1월 달에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1월 달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가장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내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일단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12월 23일에 에이테크 솔루션을 들고 와 주셨는데 수익이 좀 났어요. 네, 오늘 장중에 한 8% 정도 상승이 나왔고 현재 지금 6%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주행의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2대 주주가 이제 삼성전자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과 또 미래차 사업의 확장해 나갈수록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또 이제는 라이다 관련해서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 관련해서 국제과제 선정 업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센서가 보통 10에서 12m인데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30m까지 지금 이제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개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플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삼성전자 향 그대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좀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익절가를 우리가 1,900원이 이제 매수가인데요. 1,900원을 본전가로 잡으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1,400원까지 갔었었는데 제가 이제 11,800원 라인대를 제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1차 목표가 11,8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13,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절가 1,9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일 짚어봤던 종목들도 짚어봐야겠죠. 우선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진 L&D를 들고 와 주셨어요. AS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 SDI 향 매출이 굉장히 돋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동아기업을 제가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에 말씀드리면서 연이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동아기업의 후속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삼성 SDI는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중소형 종목이 이제 삼진 L&D까지는 수급이 아직 확산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이제 강보합권 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가스켓 관련해서 거의 지금 삼성 SDI에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테슬라 모델 3에도 납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해질을 빠져나오지 않게 그 뚜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통형 2차 전지의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거 외에도 이제 현대차에서 eGMP 3차 생산분 관련해서 배터리 공급사 선정을 내년 초에 하는데, 그에 따라서 삼성 SDI가 첫 번째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를 제가 이제 3,8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고, 2차 목표가는 4,2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3,1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3,2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진 L&D 이렇게 가격 전략 다시금 짚어봤고요. 또 OLED 관련해서 신화 인터텍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광학 필름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을 20% 차지하고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LCD에 납품하고 있다가 삼성 QD OLED 전환 사업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12월 달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다시 전일 재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웬만한 종목들이 오늘 1-2% 정도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차 목표가 그대로 3,450원 라인대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8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2,9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또 2가지 섹터, 2가지 종목 새롭게 열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이 섹터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바로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섹터로 맞습니다. 보이는데요. 그럼 바로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달려야 한다를 주셨어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지금 최근에 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뭐 대웅제약도 있고 뭐 현대약품, 뭐 현대약품, 그리고 현대바이오,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명문제약, CMG제약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 다만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다음날 뭐 하한가 가까운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 또 그리고 또 이번 주 초까지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조정이 굉장히 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전일 또 개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조정이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장 초반에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또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를 시작으로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제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다지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오늘 좀 반등이 어느 정도는 제한적인 그러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종목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달릴까 말까에서 12월 달에 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명문제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명문제약을 들고 와 주셨네요. 저희가 4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대장주로 보면 될까요?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뭐 대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뭐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명문제약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대 상승하고 있고요. 7,070원 선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모멘텀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명문제약을 제가 이제 12월 달에만 3번에 걸쳐서 가져왔어요. 12월 초에 한번 가져왔다가 이틀 만에 12% 상승이 나와서 수익 실현하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번 말씀드리자마자 다음날 상한가 들어가고 또 한번 상승이 나와서 66%의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다 조정이 나오면서 명문제약 또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제가 이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그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명문제약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모멘텀 부자 시리즈의 두 번째 종목이기도 하고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효소인 프로테아제 물질을 억제하는 약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명문제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또 국내 또 뭐 제넥신을 비롯해가지고 SK 뭐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개발 업체들과의 어떤 뭐 MOU 업무 협약 체결이라든지 뭐 공동 연구 또는 뭐 위탁 생산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해서 뭐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없겠지만 직간접적으로 백신 관련해서 모멘텀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호이스타정 이게 이제 대웅제약 관련해서 지금 인상이 진행 중인데 대웅제약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젠 호이스타정과 동일 성분으로 한 카모스타트 성분에 2016년도에 이미 최초로 발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 치료제 또 카모스타트, 호이스타정을 세계 최초로 이제 발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카모스타트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슈퍼 항생제라고 불리는 테이크플라닌 관련해서 또 치료 억제, 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최근에
9월부터 또 꾸준하게 연구가 진입되고 있는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생제가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가 걸렸을 때 또 항생제로 또 치료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생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코로나 치료제로 다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도 미국 FDA에서 이제 승인된 약물이 4가지 약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명문제약에서 3가지 약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또 차기 대권의 어떤 정책 수혜주로도 물릴 수 있고 정부에서도 10년간 1조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오히려 치매 치료제 관련 섹터들은 내년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치매 치료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요.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어린이 괴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내에는 3명의 환자만 발생했는데 미국에서 7월 달 이후에 125% 이상 증가할 만큼 어린이 괴질 환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 약품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명문제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제가 지금 12월에만 3번째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3번째로 명문제약을 가져왔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노려볼 네.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5, 6%대 상승폭 보이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네.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서 이틀 만에 바로 이제 12% 상승이 나와서 1차 목표가를 터치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마자 상한가에 진입하고 그 다음 날도 25% 상승이 나와서 말씀드리고 나서 66%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명문제약뿐만 아니라 뭐 대웅제약, 현대바이오, 현대약품 모든 종목들이 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2조 이상이 되는 또 자금이 쏠리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현대바이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이 뭐 훼손되고 재료가 훼손된 게 아니고 오히려 수급적인 논리로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재차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가져왔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손절 라인대를 지난번하고 2번째 말씀드렸을 때 그 가격대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때와 똑같은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6,3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6,500원이나 6,6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7,8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돌파하면은 8,6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명문제약도 가격 전략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또 백신과 관련해서 많이 변동성이 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네. 제약 쪽에도 좀 수급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떨까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도 어떤 코로나 치료제와 코로나 백신과 이제 국한된 종목들이 아니라 네. 각자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비시워드 제약도 말씀드렸었고 티움바이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진단키트, 뭐 백신 관련 종목들은 워낙에 큰 상승이 나와서 오히려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어요. 오늘도 모더나 관련해서 종목들이 큰 변동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오히려 뭐 같이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또 그리고 코로나 여파에도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이 오히려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제한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앞으로도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그거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또 어린이 괴지 관련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또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이렇게 네. 만나봤고요. 이제 바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섹터를 열어볼까요? 두 번째 섹터는요. 또 전일에 이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네, 전일에 네. 이어서 또 2차 전지 섹터를 들고 와 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를 주셨어요. 네. 이유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이제 예전처럼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섹터 안에서 일부 종목들만 큰 상승이 나와지고 뭐 5G도 마찬가지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율주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섹터 안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지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주도하면서 주도 섹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섹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
선별적으로 2차 전지 안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았고 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은 좀 제한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네. 있고 그러한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종목도 이제 예전에 달릴까 말까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노매트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노매트리 오랜만에 보는 네. 종목인데요. 그러면 대장주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검사 장비,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달릴까 말까에서 이노매트리를 소개해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목표가를 터치했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노매트리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66% 상승하고 있고요. 22,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노매트리 같은 경우는 엑스라이 검사 장비 관련해서 글로벌 1위 업체다. 또 시장 점유율이 97%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장비 업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배터리 3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의 BYD와도 또 2018년부터 계약해서 사업 다각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또 매출처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레이를 활용한 어떤 장비가 방사선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도 오히려 네. 이노매트리가 오히려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생산 규모를 계속해서 늘리는 것도 오히려 내년 초부터 또 이제 전기차라든지 또 2차 전지 또 애플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에서도 전기차 산업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에 따라서 글로벌 엑스레이 검사 장비 1위 업체인 이노매트리의 수급 또한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음극재, 소재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상승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년에 또 폭발적인 또 실적 개선이 또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요. 2차 전지 검사 장비 국내 1위 업체인 이노매트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가격적으로 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SK 인수, P인수 얘기가 한번 네. 나오면 설이 나오면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그 상승폭까지 다 반납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17,600원, 전접전 라인대를 제가 이제 손저가 라인대로 잡아드렸는데 요 구간까지 17,700원이나 17,8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21,7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고 돌파하면은 바로 전고점 라인대인 24,000원 라인대까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셔도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단기 투자 콘셉트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는 무료 방송 없으시니까 또 문자로 친구 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은 링크가 하나 갑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내년 2021년도 1월 4일부터 시장 전략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유튜브 영상도 매일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서 2021년도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마무리도 또 내년에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